무역적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무역적자가 지금 3월 10일 지난 통계에서부터 벌써 2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이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2%나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41.2%나 하락했는데요.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그리고 올해 무역 적자는 200억,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2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외환 위기 이후 25년 만입니다. 지금 중국이 가장 큰 거예요. 중국하고 베트남이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를 좌지우지하는 데 있어서 1위, 2위 이렇거든요. 1위가 중국, 2위가 베트남, 또는 이게 바뀌기도 했었어요. 동아시아권을 합쳐지게 되면. 이 두 나라에서 벌써 35%, 16%가 빠진 거예요. 중국이 마이너스 35.3%고 베트남이 마이너스 16.4%. 그러면 요거를 그대로 해갖고 1년 금액으로 따져놓고 보면 정확하게 얼마냐면, 중국이 350억 달러 적자고, 베트남이 150억 달러 적자까지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교역액이 그 정도 되거든요.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아니, 양쪽이. 그리고 비슷하게. 일본에 그렇게 밀어주고, 일본에 뭐 그런 거 줬으면, 일본이라도 좀 늘어나든가. 일본도 마이너스 7.3이야? 안 사가. 우리한테 사갈 게 뭐 있어. 뭐? 결국은 이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토 가서 이제 중국 버리고 유럽연합 가겠다 했잖아요. 윤석열이. 유럽연합도 마이너스 6점이에요. 누가 우리 배 타고 유럽까지 그거 지금 물건을 갖다 도대체 씁니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 이제 늘 통계상 사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00%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일 무역 적자를 많이 내고 있는 부분이 반도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수입을 사실상 거의 끊어버린 정도로 반도체를 안 사고 있다라고 통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걸 고지고대로 믿지 않습니다. 일단 중국이 정상적으로 지금 공장을 돌리려고 막 내수를 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반도체가 핵심인데 반도체가 없이 공장을 돌린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중국은 반도체를 공급받고 있을 거야. 근데 반도체가 수출이 안 된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저의 아이디어는 뭐냐? 우리나라의 가장 큰 수출형 반도체 공장이 중국 안에 있어요. 응? 그렇기 때문에 밑장 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지. 왜냐면 이거는 중국 정부만 용인을 해준다고 하면 사실은 둘 다 남는 거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자료 거래가 되는 겁니다. 깔끔하잖아. 현찰로 거래하고 공식적으로는 거래 안 한 걸로 거래에 하면 안 잡히는 거지. 거래 안 잡히는 걸로 하면 그거 똑같네. 이란이나 러시아가 그림자 선단 이용해가지고 바다 위에서 그냥 원유를 배바꿔치기 해가지고 움직이는. 이거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왜냐면 이런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내는 중국의 어떤 기계류라든지 전자산업이 완전 망했다 그러면 나 이해가 가. 왜냐면 우리 말고는 반도체를 구할 데가 없거든, 사실 중국은. 뭐 미국 반도체를 싸다 쓰겠어. 다른 데서는 반도체가 안 나와요. 대만도 메모리 반도체 공급을 못 해주고 중국 안에 있는 일부 메모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거의 파산 지경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미국이 눈에 불을 켜고 니네 중국이랑 거래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 그러면 혹시나 이게 제 생각이에요. 네. 뒷구멍으로 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지. 아니 뭐 상상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된다고 치면 지금 삼성 입장에서는 정말 깔끔하게 다 재고다 내지는 적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현찰을 받아가지고 좋아하는 케이먼 군도나 아니면 뭐 있겠죠. 네. 거기다 그냥 자연스럽게 갔다가 예치해 놓으면 되는 거거든. 조세 일명 조셉
회피라고 하는 곳.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국내에 이것 때문에 지금 장부가로 수치가 막 대한민국 정말 곧 망해가고 있어. 무역적자 200억 달러가 나오고 막 그래갖고 꼭 IMF가 금방 올 것 같아. 더군다나 이번에 IMF 터지면 옛날처럼 50억 달러 부족 이런 게 아니고 몇백억 달러 부족에 막 전 산업과 주식과 막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작살날 것 같아. 지금 미국도 은행이 부도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뱅크런 일보 직전이고 유럽도 스위스 크레딧 부도났고 막 난리도 아니란 말이야. 이런데 알짜로 현찰을 챙겨가지고 꼬박꼬박 꼬부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치면 삼성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본다는 거예요. 왜? 아직 중국이 반도체 부족으로 공장 섰단 말이 없으니까. 서도 진지게 서야 되는데. 지금 경제 위기는 분명히 옵니다. 이런 류의 뉴스가 나오면 사실은 막 경제 단체 회의를 세우고 막 여야 언론이 다 한 몸이 돼갖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거냐, 망했다. 재정 정책은 어떻게 할 거는데 우리 추경호 부총리 말하는 거 봐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럼 정부가 왜 있어?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죠. 그거 바꾸는 거밖에 없지 뭐. 정부를 바꾸는 수밖에 없지. 결국 이 상황 아니 문재인 대통령 때는 그렇게 당군 일의 최대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경제 위기라고 망했다고 그 난리를 치다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얘네들 그림이란 말이야. 아, 전 딴 걸 떠나서 진짜 이 기레기들을 먼저 때려잡지 않으면 나는 속이 안 풀릴 것 같아요. 정말 기레기들 정말 제대로 때려잡아야 된다. 포털을 없애야 됩니다. 정말 불사질러 포털 버려야 없애야 돼. 된다. 이 새끼들은 나라가 망해도 광고주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 돈이 빠져나가고 생긴 무역 적자와 IMF로 검은머리 외국인들이 다시 약탈자가 돼갖고 우리나라를 잡아먹으러 덤벼들어 올 것이고 이걸 대비해서 김앤장은 대한민국에 있는 변호사 법인들은 이러한 청산을 전문으로 하는 TF팀을 변호사 150명, 200명 가까운 숫자를 차려놓고 자, 이제부터 판을 벌려보자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주가가 대폭락을 하고 삼성이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도 되려 뭐라 그래야 되나? 감원을 하겠다는 등 생산 설비를 줄이겠다는 이게 없잖아요. 오히려 더 생산을 하는데 늘리겠다고 했지. 생산을 늘리겠대 지금 반도체 재고가 260%고 지금 회사 적자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과연 이게 진짜로 이게 지금 회사 망할 지경에 처한 CEO가 할 수 있는 대응인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베네수엘라 된다고. 근데 진짜 돼버렸네, 이 정도가. 이 정도면 돼버렸죠. 그럼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대책이 없는 게 대책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저희도 대책이 없습니다. 끌어내리는 거밖에 뭐. 나라를 갈아엎어서 제대로 된 경영자를 안 끼기 전에 이 회사는 영업사원이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미. 이미 말아먹었지만 지금도 윤석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되게 많거든요. 이직들은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처음 맞는 날이 오고 그 사람들이 진짜 죽고 주변 사람이 죽고 교통을 받고 해서 투표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거나 아니면 깨닫고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깨닫고 아니구나는 못 갈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윤석열에 의해서 자기가 찍은 윤석열에 의해서 죽거나 이거 투표 못할 시간이 와야지 그때가 돼야지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인간에 대해서 별로 인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더 글로리에 하나 더 교훈이 뭡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복수해라.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